안녕하세요. 구독자 20만이 넘은 머니하이입니다. 제가 머니하이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찍은 적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제가 뭐 엄청 뛰어난 사람이거나 전업투자자처럼 막 2배, 3배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전지향적인 분들이어서 이번 영상은 아주 기초가 되는 영상이에요. CMA 통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0% 활용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길겠죠? 누워서 듣지 마시고 앉아서 들어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MA 통장 기본 상식부터 6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CMA 통장은 매일 이자를 줍니다. 근데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일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CMA 통장 가입을 했다 그러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뒤부터는 이자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CMA 통장을 어디서 가입하냐 이런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증권사 앱에 가입하면은 CMA 통장이랑 다른 뭐 ISA 계좌나 연금저축까지 다 한꺼번에 생기실 거예요. 혹은 그런 거에 예민하게 체크를 빼버렸다 하면 CMA 통장만 생기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CMA 통장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CMA 통장은 증권사의 기본 통장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신한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명품 CMA 상품을 따로 만들어내 가지고 CMA 계좌랑 이 체크카드랑 연결돼서 뭐 공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자동이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증권사별로 다르니까 알아두셔야 될 거는 CMA 통장을 따라서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구나 이 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영상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한 세 번째, CMA 통장 중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통장이 있고 CMA 통장만으로는 주식 거래가 안 돼서 CMA 통장이랑 위탁 계좌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계좌 번호가 뭐 땡땡땡 01 CMA 계좌, 땡땡땡 02 뭐 위탁 계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료 강의에도 이 CMA 계좌 막 어디서 확인하냐 이런 것도 만들어 놨으니까 무료예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유튜브 영상 막 되게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무료 강의로 만들어 놨어요. 이건 그냥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이체할 때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CMA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이 이체한다. 그럴 때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500원, 많게는 1,000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CMA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는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CMA 통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손실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IMF 때 대우증권 CMA 보유하고 있었다 하면은 손실을 겪었을 수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근데 97년도에 투자를 하진 않았으니까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다, 코로나가 터졌다, 뭐 고금리가 왔다, 부동산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다 지나왔음에도 CMA 통장에서 투자했던 것들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IMF 때 정도 있었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 CMA를 투자하는 방식은 약정식이랑 수시 입출금식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정식은 약속했다, 약속해서 정해놨다 그런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돈을 묶을 때 혹은 뭐 적립식으로 그냥 탁탁탁 돈을 넣을 때 이럴 때는 약정식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수시 입출금식은 말 그대로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언제든 빼도 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내가 CMA 통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그래서 주식 매도한 다음에 CMA 통장 들어온 돈을 다시 내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주식은 바로 이제 매도한 다음에 바로 현금으로 뺐을 수가 없어요. 주식 거래를 했을 때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주식 거래한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하루 정도면 돈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6가지 기본 상식을 짚어봤습니다. 구분 조금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머니하이의 생각을 좀 첨언을 해서 CMA 금리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증권사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 드려볼게요.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4대 증권사에서 투자를 해주세요. 일단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안전지향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만 안 된다고 해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요? 그럴 바에는 예금하죠. 이거 벌써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4대 증권사로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한 30곳 정도는 내가 그 증권사 가입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CMA 통장은 기본 통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30곳의 증권사 대부분 다 CMA 통장이 있습니다. 99.9% 있어요. 다만 설명드렸던 것처럼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큰 4대 증권사에서만 가입하기를 권장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지향적인 투자자라서 이거 다 불안해 하실 거니까. 4대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가한 초대형 IB를 4대 증권사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은 이곳에 합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부 인가를 받으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증권사들은 돈이 많아요. CMA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망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24년 5월 현재 금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은 CMA 검색을 해봤을 때 네이버 통장 말고 미래에셋증권 바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3.45% 정도 이자를 가질 수 있어요. KB증권은 3%, NH투자증권은 영업점에 방문한다는 기준으로 3.47%짜리 상품도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은 3.3%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CMA 금리 얘기 드리면은 그러면은 미래에셋증권이나 NH투자증권에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약간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CMA 수익률은 자주 바뀌어요. 미래에셋증권도 작년 12월에 발표하고 9월에 또 발표하고 이러면서 금리를 높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요. CMA 통장에 내가 1,000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5% 이자를 적용받지만 어떤 때는 수익률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수시 입출금식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돈을 뺄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매월 리뷰를 할 때 금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높은 금리인 상품에 계속 가입을 해둬야겠다. 그러면 수시 입출금식으로 해야 될까요? 약정식으로 해야 될까요? 구분되셨죠? 약정식으로 해야겠죠. 돈을 묶어놔야 되니까. 그 금리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상식이랑 CMA 통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내가 수시 입출금식으로 할지 약정식으로 할지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색해가지고 금리 높은 거 무조건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디테일한 것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첫 번째 이겁니다. CMA 통장은 CMA 종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CMA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플러스 1, 2 정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 4가지 안에서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RP형, 두 번째는 발행어음형, 세 번째는 MMF형, 네 번째는 랩형이 있습니다.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행어음형 금리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걸 더 추천드려요.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미는 상품들을 보면 MMF형을 밀려고 하는 추세예요. 주의사항부터 얘기를 하면은 CMA 통장 MMF형으로 가입하면 확정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고 과거 12개월 동안에 어떻게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괜찮겠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위험 상품 리뷰 컨텐츠를 보시면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올라 있고 시장 금리는 조금 떨어져 있고 과거 12개월은 아주 고금리였고 앞으로 12개월은 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MMF형으로 가입을 하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수익률이. 이 부분이 주의사항이에요. 제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RP형이나 발행어음형 중에서 고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디테일하게 따지면 RP형 같은 경우는 국채 같은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주 짧고 이자를 받는 주기도 되게 짧아서 안정적인 곳에만 투자를 해요. 반대로 발행어음형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4대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는 어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랑 미래에셋증권 비교한다고 하면 정부가 더 안정적이겠죠? 정부에서 발행하는 어떤 상품들이요. 안정성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RP형이 높습니다. 그치만 제가 권장드리는 건 발행어음형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4대 증권사는 거대 증권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인가한. 만약에 RP형이랑 발행어음형 비교를 해봤는데 둘 다 금리 차이가 없다, 수익률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발행어음형으로 가입해 두시면 추후에 수익률이 변동됐을 때도 좀 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발행어음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증권사가 크기도 하고 수익률도 조금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구분이 거의 되셨어요. 마지막 한 코스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대리님한테 CMA 통장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CMA 통장은 활용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산관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상금용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투자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CMA 계좌는 비상금을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상금이라고 하면 내가 이번 달에 월급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50만 원은 저축을 하고 150만 원 생활비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결혼식이 토일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잡혔다. 5만 원씩만 해도 막 20만 원, 30만 원 나가게 생겼다. 그래서 생활비가 오바된다. 그래서 비상금에서 꺼내 써야겠다. 그럴 때는 수시 입출금식으로 해야 될까요? 약정식으로 해야 될까요? 비상금 관리를 할 때. 다 아셨죠? 수시 입출금식 CMA 통장을 가입을 해서 수시로 돈을 빼써서 내가 월급 관리 그 틀이 안 무너지게 이럴 때 관리할 때는 좋겠죠. 근데 이제 비상금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비상용 목돈으로 해가지고 목돈을 그냥 딱 묶어놔야겠다. 이럴 때는 수시 입출금으로 해야 될까요? 약정식으로 해야 될까요? 약정식으로 해야겠죠. 돈을 묶어놓고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때 해지를 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상금의 어떤 활용처에 따라서 수시 입출금으로 할지 약정식으로 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이자를 주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쉽죠. 두 번째, CMA 계좌는 투자용으로도 활용을 해요. 기본 통장이라고 했고 처음에 기본 상식 얘기할 때도 어떤 CMA 통장은 합쳐져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더라.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더라. 그런 계좌예요. 기본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출을 하는 곳이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돈을 좀 굴리는 데예요.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CMA 계좌를 거쳐서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증권사 수수료가 더 중요해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금리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용도로 CMA 계좌를 쓰고 있는데 이 투자를 했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별로 머무르지도 않는 이 CMA 통장에서 수익을 봐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용도로 CMA 계좌를 쓴다고 하면은 수수료가 더 중요하다. 금리도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수수료가 더 중요하다. 증권사 수수료가. 이렇게 활용 방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CMA 통장을 막 엄청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산이 막 이만큼 불어나거나 하진 않으시겠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주춧돌이 되는 기초 공부를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의 CMA 통장이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두 번째, 금리라는 것도 변동이 되는구나. 세 번째, 투자처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ETF를 통해서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 방향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초를 이렇게 탄탄하게 해두면.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매월 저위험 상품들 CMA 포함해가지고 리뷰도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나올 때도 뭐 CMA가 괜찮으면은 또 설명드리고 할게요. 머니하이 유튜브 확인해보세요. 그 제가 설명드렸지만 안지양 그 홈페이지에서 선행 강의는 무료로 해놨어요. 뭐 CMA 계좌가 어떻고 발행어명으로 또 어떻게 바꾸고 막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얘기해줬으니까 이거 하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리실 거예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MA 꼭 공부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